인공지능 연구 역량 관련돼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엘스비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3편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두 가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완성했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의 방향은 크게 그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그 컨트리 레벨, 국가 레벨로 비교한 연구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인공지능 연구의 총량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했는지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이었고 두 번째는 컨트리 레벨이 아니라 이제 펌 레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인공지능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 질적으로는 비교하면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비듀얼 레벨입니다. 개인들의 역량 측면에서 핵심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역량들, 개인들, 이 개인들의 역량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세 번째 이름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두뇌 지수라는 이름을 명명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첫 번째 들었던 그 궁금증은 인공지능 연구를 과연 미국이 처음부터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양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 정도쯤에 중국이 추월을 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2006년쯤에 미국은 정말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낮게 하다가 양이 별로 많지 않다가 2005년, 6년, 7년부터 해서 이제 미국을 초월해서 현재는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영국, 빨간색이 영국인데요. 영국도 계속해서 연구가 좀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 2016년을 기점으로 연구의 양을 영국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다이나믹스를 봤을 때 항상 미국이 1위를 했던 건 아니고요. 또 중국이 굉장히 안 하다가 굉장히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성장폭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뭐였냐면은 과연 그 인공지능 연구를 잘하는 나라들은 내가 연구를 잘하니까 굳이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협력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협력 연구를 많이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들을 코어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 성과가 좋은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양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트워크 분석은 중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협력의 허브에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변방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잘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연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협력 연구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그 네트워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소외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연구 지표들의 양적 지표, 질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포지셔닝 맵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양적인 측면은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 질 중심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영향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양이 적습니다. 연구의 양이. 근데 질적인 지표들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질적인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나라가 있고 둘 다 잘하는 나라들이 있고 다른 형태의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이제 크게 첫 번째 연구 보고서고 세 번 내용으로 더 있지만 좀 상량화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펌 레벨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을 몇 개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글, IBM, 인텔, 페이스북, MS, 삼성, 텐센트.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은 IBM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사실 이 시기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여기 계속해서 연구 성과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죠. IBM은 정말 계속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연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MS도 정말 성장폭이 급등하고 있고요. 이게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더 주목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텐센트가 이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이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90년 조금씩 보시면은 2016년부터 AI 조직을 정비하고 시작하더니 2017년도에 바로 삼성의 연구 양을 추월하고요. 질적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그 초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어떤 연구 성과, 연구의 양들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기업들 물론 이 시기에 삼성은 반도체 역량을 쌓았죠, 당연히 뭐 많은 역할들을 해왔지만은
다른 필드에 있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연구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혼자서 연구를 해왔을까? 왜냐하면 내가 잘하니까 우리 기업 안에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과 연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업들 간에 협력했던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근데 이게 단순히 연구 협력의 수만 있다는 게 아니고 질적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 FWCI는 그 질적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이면은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연구라는 이제 값인데 여기는 값들을 보시면 7, 3, 6 다 굉장히 아주 글로벌이 아주 높은 성과들이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서로 협력 연구도 했고 그 성과들이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네트워크의 외곽에서 저렇게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양과 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IBM이나 MS나 굉장히 지표들이 좋게 나왔고 삼성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부족하진 않지만 다른 산업 협력 비중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른 지표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앞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왜 삼성이냐라고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삼성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삼성이기 때문에 났을 거고요. 다른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거의 자료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업들이 이제 역량을 좀 협력 체계 이런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연대하는 연구들. 그런 연구가 이제 두 번째 연구였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인공지능 두뇌 지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인재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다 아시는 상황이시고 우리나라 인재수가 통계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것도 뭐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죠. 인공지능 인재가 부족한 거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작은 나라라서 당연히 뭐 경제 규모가 큰 나라보다 작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재가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면은 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연구의 질적인 수준은 어떤가? 근데 엘리멘터 AI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급 인공지능 수가 물론 뭐 카운트가 돼 있긴 한데요. 이 사람마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405명이나 있다고 치고 전 세계 미국에는 저렇게 상대적으로 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 역량이 정말 뛰어나면 규모에 맞게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효율성 있게.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핵심 인재들은 각 나라에 있는 핵심 인재들은 연구 역량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되게 궁금해졌고요. 말 그대로 이 책은 작년도에 발표된 맥킨지 오랫동안 맥킨지 CEO를 했던 이제 CEO가 참여했던 책인데 결국에 인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2%의 핵심 인재들이 결국에 혁신을 유도하고 높은 고성과를 이끌어낸다는 2%의 핵심 인재 룰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2012년에 그 핵심 인재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관련된 그 인디비듀얼 퍼포먼스나 관련된 이제 성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조직에 사람들이 역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량들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대부분은 다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기업들 집단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는 평균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여기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많이 가정을 하죠. 역량의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 맞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또 디자인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S고가, 여기는 A고가, 여기는 B고가, 여기는 C고가, 여기는 D고가를 주죠. 이거에 맞게 역량의 분포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정말 이 역량 분포가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인 정말 이 분포가 맞는지에 대해서 보일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측정된 연구는 이 역량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함수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극한의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이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대부분은 역량의 평균들이 이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함수의 평균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실증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60만 개가 넘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요. 5개 필드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그룹, 그리고 어떤 예술가 영화인들 그룹, 그리고 정치인 그룹, 스포츠 스타 그룹들을 나눠가지고 각 분야에서 연구 역량에 해당되는 분야의 이제 성과들을 가지고 나타낸 분포들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프리커스로 해서 분포도 나타내는데 지금 이 분포들을 보시면 이게 매기했던 정비 분포 형태가 아닌 거죠. 극단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대부분은 다 이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분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의 논문이, 그러니까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전체 생산성의 10%는 상위 1%에서 나오고 26%는 상위 5%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만큼 그 상위 핵심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연구 결과와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했던 인공지능 어떤 지표들, 그러니까 현 상황들을 보고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별로 인공지능 인재가 있을 텐데 이 인공지능 인재들의 핵심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연구의 성과들을 보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좀 정량적으로 이 사람들을 좀 볼 수 없을까? 그리고 이 인공지능 인재 핵심 인재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을까? 그리고 이 차이, 만약에 분포의 차이가 있다면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프로세스를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AI VA 인덱스라는 지수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2009년부터 2018년 약 10년 동안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기준으로 국가별 1등부터 100등까지를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구 역량의 지표는 연구 수와 Citation for Publication, 그리고 FWCI라는 질적 지표를 가지고서 하고요. 국가는 25개국, 엘스비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국가별 개인들을 다 뽑아서 이 AI 브레인 인덱스라는 것들을 정량화시킬 수 있는 별점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중치를 따로따로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했던 게 뭐냐면, 변수를 좀 정의를 하고 개념을 좀 잡은 다음에, 일단 각 국가별로 500명을 한번 추려보자. 양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25개국 국가별로 500명의 인재들을, 상위 인재들, 그러니까 연구 성과가 많은 사람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500명, 12,500명들을 뽑아서 일단은 500명을 선발을 했고요. 이 500명들, 각각의 500명들에서 다시 100명들을 추리자. 스텝 2에서는 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지만 스텝 3에서는 질적인 지표까지 모두 고려를 하고 가중치까지 고려를 해서, 그럼 AI 인덱스를 기준으로 탑 상위 100명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데이터가 전부 다 두뇌지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 성과가 가장 높은 100명, 500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분포가 어떨까? 그 사람들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 국가별로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수 평균을 보시면은 처음에 스텝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별로 연구 성과가 높은 500명씩을 뽑아서 12,500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거는 애그리게이트한 데이터입니다. 분포를 봤더니 연구 데이터 수가 10년 동안에 17.32건을 했습니다. 이 분포를 보시면은 이게 파워 펑션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형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역시 정규 분포가 아니구나. 인공지능 인재에서도.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냈고요. 보시면은 극단적으로는 성과가 평균은 17.32지만 1등은요, 313건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지표, 평당 인용수 평균을 보니까 11.8인데 여기서는 더 극단적인 분포가 나타납니다. 1등이 1056이거든요. 세 번째를 볼까요? FWCI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WCI가 1.1이면 전 세계 평균인데 이 그룹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1.6이면 전 세계 평균보다 60% 정도 높다는 뜻이거든요. 연구의 질적인 수준이. 근데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500명을 기준으로 전체를 봤을 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12,500명 전체의 데이터를 본 것이고요. 각 나라별로 500명들을 뽑았기 때문에 500명씩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나라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0명씩을 지금 추린 데이터들입니다.
연구의 양을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많게 나와요.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이 분포들이 따로따로 이제 국가별로 나와 있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총합으로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연구의 질적 지표에 있어서 편당 인용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에서는 역시 미국이 1등이고 스위스가 2등이고 독일이 3등, 이탈리아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질적 지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점점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지표에서는 한 10위 정도, 그러니까 25개국 중에서 한 10위 정도쯤 돼요. 근데 질적 지표 두 개가 굉장히 뒤로 밀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스텝 3로 가서 이제 500명씩을 저희 뽑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양적으로 500명도 1차 예선을 통과한 거죠. 500명 중에서 이제 100명들을 다시 선출해보자. 성과를 기준으로 질적 지표 3개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체, 이제, 그러니까 100명씩을 뽑았으니까 이제 2,500명이 되는 거죠. 12,500명에서 선발된 인원들 뭐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브레인 인덱스를 측정해 봤더니 평균이, 이 정도쯤 나옵니다. 평균이요. 54.92점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시 국가별로 국가별 100명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각 국가별 100명 최고의 인재들의 연구 성과 분포입니다.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요. 크게 보면은 여기 선두하는 그룹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를 이제 팔로 추격하는 그룹들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약간 도약을 꿈꾸는 그룹들이 있고, 도약을 시도하는 그룹들, 그리고 약간 후발 그룹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표가 25개국 중에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한 19위 정도쯤 됩니다. 미국이 66.4점으로 가장 높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인공지능 핵심 인재에서도 역시 국가별로는 수준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네 번째 스텝에서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글로벌 전체에서 100명을 뽑을 수가 있겠죠. 100명과 500명을. 먼저 500명을 뽑은 분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명을 뽑은 분포가 이렇게 다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 인공지능 순위에서 전 세계에서 연구 성과가 높은 100명들을 뽑아봤더니 500명을 뽑아봤더니 500명의 평균은 69.8점, 약 70점 정도 되고요. 100명의 평균 점수는 82.81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조금 정리해 보면은 아까 미국이 단일 국가로는 1등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500명의 평균들을 보면은 미국보다 훨씬 조금 더 앞서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 100명을 보면은 미국보다도 훨씬 격차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포고요. 이게 전 세계 월드 100 분포고, 이게 미국, 이게 이제 월드 500의 분포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미국이 인공지능 강국이고 당연히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그건 누구나 다 맞는 말인데, 실제로 저는 이게 사실 이 갭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더. 근데 이게 월드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은 미국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격차가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면은 먼저 국가별로 인공지능 핵심 인재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4개군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세 번째 군 정도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 두뇌 지수가 핵심 인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인재 양성의 어떤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으면은 골든타임을 좀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네트워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때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강국과의 협력들을 많이 얘기도 하지만, 그 세계 인공지능 지수 500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4.5%를 차지하고요. 중국이 13%, 우리나라가 1.4%밖에 안 됩니다. 500명 중에 한 7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그러니까 엘리먼트 AI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계 인공지능 핵심 인재의 절반이 미국에 있고, 또 그 중에 뭐 30%나 또 중국에 있고 어디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좀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분포상에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핵심인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공지수 100과 월드 100개, 그게 100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력의 범위를 주변에 있는 엣지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적인 시야들을 조금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벨커 부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협력의 수준도 요만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연구를 보면은.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도 협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좀 넓죠. 근데 폭은 이 정도 좀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초반에 저희가 봤던 기업 연구도 그렇고 국가 단위 연구에서도 그렇고 잘하는 국가들이 다 이쪽에서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허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의미는 뭐냐면은 브레인 인덱스 지표를 만들긴 했지만 이게 그 다른 지표들하고 조금 더 조화로운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연구 결과가 이거였죠. 이거는 컨트리 레벨이어서 국가 전체의 그냥 총량을 본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쯤 있을 때 타이완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우리는 타이완보다 조금 잘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랑 연구 수도 비슷한데 질적인 지표가 조금 떨어지니까 아, 우리는 조금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총량을 보면 그런데 AI 브레인 인덱스를 보게 되면 타이완의 점수가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재 수준은 한국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핵심 인재의 파급 효과가 높아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지표를 해석을 할 때 그 총량의 개념과 평균의 개념과 어떤 그룹에 따른 세부적인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지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여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좀 더 개발해야 될 것도 같고요.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